안녕하세요. 걱정마음바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번 겨울 역대급 추위가 될 거라는 소식 들으셨나요? 작년보다도 더 추워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보일러를 많이 틀어놓을 것 같은데요. 날씨는 추운데 보일러를 많이 돌리자니 난방비 걱정이 되시죠? 저도 작년에 보일러를 마음대로 틀어놨다가 난방비 폭탄을 맞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겨울 보일러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엄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만 실천해도 한 달에 몇만 원씩은 충분히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90%가 이 부분을 모르고 보일러를 그냥 사용해서 쓸데없는 비용을 더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걱정마음바 시작합니다. 보일러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수도꼭지 방향을 확인해라 입니다. 겨울철에 수도꼭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꼭 냉수 방향으로 해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온수 방향으로 해둘 경우에는 미세하게 보일러가 작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수 방향으로 수도꼭지를 해놓으시고 손을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틀어버리면 트는 순간 보일러가 작동해서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하네요. 그런데 엄빠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온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고 물을 틀면 곧바로 온수가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보통 손을 씻을 때는 차가운 물이 나오다가 오히려 손을 다 씻을 때쯤에서야 따뜻한 물이 나왔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게 정말 비효율적인 게 결국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가동이 돼서 연소되고 손은 차가운 물로 씻어버리는 낭비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손을 다 씻으시고 수도꼭지를 닫아도 곧바로 보일러가 꺼지는 게 아니라 일정 온도까지 보일러가 가동된다고 하니까요. 쓸데없이 난방비가 지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겨울에는 수도꼭지 방향을 꼭 냉수로 설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시고 엥? 가습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가습기를 사용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막이 우리나라 여름보다 기온은 높지만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은 의외로 시원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반면에 우리나라 여름의 장마 기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온이 사막보다는 높지 않은데 더 덥고 후덥지근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이 원리인데요. 가습기를 이용해서 방 안의 습도를 올리면요, 수증기로 인해서 공기순환이 빨라져서 방 안의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가습을 하면서 방 안의 수분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많이 함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습기의 습도는 어느 정도로 맞춰놓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무조건 습도를 올리는 것도 건강에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실내 습도를 너무 올리다 보면 창문이나 벽 코너 쪽에 결로 현상이 일어나서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요. 너무 눅눅해지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한 습도는 40%에서 50%까지 정도가 좋다고 하니까요. 보일러 온도를 한 23도에서 24도 정도로 맞춰놓고 습도를 40에서 50% 정도로 맞춰놓으면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보일러의 종류를 확인해 보는 건데요. 콘덴싱 보일러가 확실히 효율과 난방비 절감 측면에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콘덴싱 보일러는 배기 후에 버려지는 고온의 열을 재사용하는 원리로 작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나 유해가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집에 아직 일반 보일러가 있다면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셨을 때 국가 지원금이 나옵니다. 지원금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한번 이번 겨울에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방법, 이 부분은 한 50% 정도는 아시는 정보일 텐데요. 여러분들 장기간 집을 비우실 때 보일러를 그냥 끄고 외출하시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근데 외출하실 때 보일러 끄고 가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외출 모드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쉬우시도록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우리가 자동차도 처음 시동 걸 때가 기름이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슷한 원리로 보일러도 꺼진 상태에서 다시 켤 때 온수관의 물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다시 데우면서 많은 난방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날씨가 추워지고 한파가 오면 파이프가 동파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밖에 나가실 때는 보일러를 끄시는 것보다 외출 모드로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법입니다. 커튼, 뽁뽁이, 문풍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겨울철 열 손실은 보통 외벽이나 창문 쪽에서 가장 심합니다. 집에서 빠져나가는 열기만 잡아줘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창문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커튼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 파는 단열용 뽁뽁이를 설치하시면 실내 온도를 약 2도에서 3도 정도 올려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시면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앞으로도 우리 엄마, 아빠, 엄빠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속 시원하게 전달해드리는 걱정마 엄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